총선을 앞두고 여러 악재가 겹친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정당 창당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.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요.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이대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시작은 당 밖에서부터였습니다. 민주당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인 당명까지 거론하며 비례정당,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후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총선에 나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와 민병두, 송영길 의원 등이 가세했습니다. 보수 야당의 그런 꼼수 정치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밖에서 불어온 비례정당 창당 주장은 당 문턱을 쉽게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첫 번째, 명분이 없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묶어 처리하고자 할 때부터 의석수를 다소 잃더라도 다당제로 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이를 스스로 뒤집는 건 보수 야당에 비해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도덕성에 치명적입니다. 꼼수 비례정당의 창당은 그래서 진보개혁 세력의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고 총선 참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.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시행과 통합 자체에 의미를 둔 보수 야당의 출현,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더욱 불붙은 정권 심판론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. 통합당을 따라가다간 비례의석을 더 얻기는커녕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더 잃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미 존재감을 확인한 4+1 협의체가 아예 붕괴해 민주당만 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. 망조들 조짐이죠. 그 나라가 그렇게 가서 쓰겠습니까?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그렇게 비난 많이 했잖아요, 민주당에서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.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 위기의 대변인데 이 같은 전략이 선거에서 안 먹힌다는 건 역대 선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. YTN 이대원입니다.